네, 안녕하세요. 정보올림피아드위원회 주간 알고리즘 강의, 그리디 알고리즘 설명을 맡게 된 카이스트 전산학부 송준혁입니다. 네, 우선 그리디 알고리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디는 이제 특정한 알고리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루스칼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허프한 코딩 등 여러 알고리즘이 그리디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디가 정확히 무엇인지 예시들과 함께 배워봅시다. 제 그리디는 한국어로 하면 탐욕법, 욕심쟁이 방법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디의 핵심은 항상 지금 당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입니다. 예시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문제는 동전 교환 문제인데요. 이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어떤 금액 n을 최소 개수의 동전의 합으로 만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n은 613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3개를 하면 6개의 동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스름돈 계산을 하면 뭐 큰 금액부터 천천히 채우겠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동전 중 가장 큰 금액의 동전을 하나 추가하기를 반복하는 게 그리디적인 해법입니다. 방금 이 613의 금액을 만들 때도 613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건 500원짜리고 500원짜리를 쓰면 남은 금액이 113원이니까 이제 113원을 최소 개수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113에선 다시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 쓰고 13에선 또 다시 10원짜리 동전 4번이 남았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큰 동전을 쓰는 것이 그리디고요. 실제로 이 1원부터 500원까지의 동전 집합에 대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이 올바릅니다.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처음 배우고 알고리즘이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항상 올바르다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확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디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접근 방식이고 이제 항상 최선인 경우를 골랐을 때가 옳다면 그걸 그리디한 해법이라고 부르지만 그리디하게 접근한다고 당연히 항상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이제 당장 동전의 액수가 이제 100원, 500원의 시스템이 아니라 1원, 5원, 7원의 3개가 있다라고 하고 n은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7원짜리 동전 하나 쓰고 1원, 1원, 1원 쓰면 10원이 돼서 4개의 동전을 사용할 텐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 최적처럼 보이는 7원을 쓰는 걸 포기하면 5원짜리 동전에 5원짜리 동전 딱 2개만 사용해서 10원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리디라는 거는 특정한 상황에서 성립하는 접근 방법이고요. 또 어떻게 그리디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접근 방식과 아이디어가 맞는지 성립 여부를 잘 고려하고 증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영역이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기초적인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성립 여부를 고려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예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리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는 겹치지 않는 구간 문제입니다. 제 수직선 위의 구간이 n개가 주어집니다. 이때 어떤 구간의 쌍도 서로 교집합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구간을 뽑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이제 뭐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겠지만 영상을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아래에 해법이 있지만 네.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리디한 해법이 통합니다. 어떤 해법을 사용하면 되냐면 모든 구간을 끝나는 지점이 짧은 것부터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구간들부터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렬된 순서로 구간을 하나씩 보면서 지금까지 고른 구간이랑 교집합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간을 고를 수 있을 때 고릅니다. 이걸 반복하면
답이 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그리디지만 이게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사실 생각보다 증명은 어려워요. 증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은 잠깐 멈춰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디 전략이 이제 성립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그림과 같은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끝점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제가 번호를 붙인 것처럼 1, 2, 3, 4, 5, 6, 7, 8의 순서대로 구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고르고 2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고르고 3번은 2번, 1번과 겹쳐서 못 고르고 4번은 고르고 5번은 4번이랑 겹쳐서 못 고르고 6번 고르고 7번은 못 고르고 6번과 겹쳐서 8번 못 고르고 이렇게 해서 4개를 고르는 게 최적이다가 답이고요. 네. 왜든지의 증명에서 이제 그리디의 증명은 일반적으로 기류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만약 그리디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는 최적화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최적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서부터 처음으로 그리디한 선택을 하지 않은 구간을 찾읍시다. 만약 그런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디한 선택만 한 거니까 가정과 모순이죠. 처음으로 그리디한 선택을 하지 않은 구간을 찾았다고 할 때 이제 그 구간을 그리디한 선택으로 바꿔줍시다. 그 구간을 그리디한 선택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리디한 선택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엇나가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골랐어야 할 구간은 원래 그 다음으로 골랐어야 할 구간이 그리디한 구간이고 이 구간은 그렇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고요.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고른다라는 아이디어로 가는 거예요. 그리디한 구간의 끝점이 무조건 더 작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놓은 그 순서대로 놓고 고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디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건 그리디한 걸 거르고 그 다음 걸 했다는 건데 그 다음 게 끝점이 더 크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디한 선택으로 바꿔주면 끝점이 더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고른 것 중에서 가장 끝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고를 구간들에서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겠죠. 왜냐? 끝점이 더 줄어들었는데 이후 구간들과 겹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딱 그 선택 하나를 그리디한 선택으로 바꿔주면 이제 그 뒷일들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그 결과물로 뒤에서 구간을 더 많이 고르게 된다면 몰라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디한 선택을 하지 않은 구간들을 하나씩 그리디한 선택으로 바꿔주면 항상 답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디한 선택만 해도 옳은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그리디를 증명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기루법을 사용해서 그리디한 선택을 하지 않는 최적화가 있다고 할 때를 가정하고 뭔가 생각을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겹치지 않는 구간 문제 풀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문제는 훌륭한 일처리라는 이제 저 이름은 문제의 이름은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은 뭐 구두선공 등의 제목으로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n개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저희가 모두 완수해야 되는데요. i번째 작업은 가치가 p고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t입니다. 그래서 각 작업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난 시간,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이 끝난 시간 곱하기 작업의 가치만큼의 손실이 생깁니다. 이제 최소의 손실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디가 그다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끝나는 일부터 처리를 하면 반대가 있고요.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그 비싼 일들부터 한다. 또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답을 공개를 하면 정답은 P 나누기 T, 그러니까 P분의 T가 가장 작은 작업부터 처리한다입니다. 전혀 직관적이지 않죠. 이제 이 문제의 풀이에서는 제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증명 과정을 만들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해봅시다. 이제 좀 그리디 문제들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규법을 쓰기에는 전체 손실의 변화에 대해 고려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생각하기 편하기 위해서 인접한 두 개의 작업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최적화가 당연히 존재는 할 테니까 뭐
n팩토리얼 가지의 일 작업들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 하나는 최적화일 테니까 최적화가 존재하겠지 당연히. 그런 최적화에서 인접한 두 작업 A, B를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적화에서 A와 B를 바꿨을 때 같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뭐 일단 이제 어느 순서로 작업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A와 B가 인접해 있고 그 둘을 A, B로 둘지 B, A로 바꿀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둘을 어느 순서로 하든 간에 나머지 작업들의 순서나 그런 건 변하지 않아서 A와 B를 처리하기 전의 작업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손실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에 있던 일들이 똑같고 A, B로 처리하든 B, A로 처리하든 아무튼 A와 B를 모두 처리하는 시간은 둘의 T값의 합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따라서 A, B가 처리된 이후의 작업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인접한 A와 B를 어느 순서로 배열할 때 더 좋은지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손실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한번 식을 써볼게요, 저희가. 이전까지 총 걸렸던 시간을 S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A와 B를 처리하기 전에 들었던 시간. A, B의 순서로 배열하면 S 곱하기 PA 더하기 S 플러스 TA 곱하기 PB 고요. BA의 순서대로 배열하면 반대가 되겠죠. 이제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비교하면 S 곱하기 PA, S 곱하기 PB의 항은 양쪽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와 A 이후에 B를 놓는 게 더 좋다라고 하려면 위축이 더 작아야 되니까 TA 곱하기 PB가 TB 곱하기 PA보다 더 작을 때 AB 순서가 최적이고요. 그러니까 AB 순서를 놓는 게 최적이고요. 식을 다듬으면 이제 A에 대한 항과 B에 대한 항을 모아볼게요. 그럼 PA분의 TA가 PB분의 TB보다 작다라면 A가 먼저 와야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어떤 해가 그러니까 최적해일 필요도 없고 어떤 해가 하나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해가 하나 존재할 때 그 해에서 인접한 두 원소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바꿨을 때 더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게 P분의 T가 더 크면 바꿔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최적해는 이제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해에서 인접한 두 작업을 교환할지 말지를 고려해보면 항상 앞에 작업이 P분의 T가 더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다? 전체의 최적해를 상상해보면 이 전체의 최적해에서는 P분의 T의 대소관계가 항상 오름차순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접한 두 개만 살펴봤지만 전체를 P분의 T가 작은 것부터 처리하면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익스체인지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익스체인지는 교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P분의 T를 어떻게 떠올리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인접한 것들에 대한 대소관계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 식을 쓰는 것까지는 사실 P분의 T라는 사실을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 식을 써본 다음에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것으로 일정한 꼴로 정리를 해주고 이 기준으로 그리드를 하면 되겠다 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그리디라는 접근 방식이 어떤 접근 방식인지 그리고 그리디에 대한 이제 증명 방식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예제 문제와 함께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그리디라는 이건 그 기초적인 그리디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그리디에 대해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디에 대한 강의를 한 카이스트 전산학부 송준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